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평화로운 토요일이네요. 네, 날씨도 화창하고 또 이렇게 주말은 또 쉬다 보니까 또 마음도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뉴스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실은 어제 올렸어야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뉴스는요, CJ 제일제당이에요. CJ 제일제당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식음료 업체 또는 뭐 음식 가공업체 또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죠. 네, 그 CJ 제일제당이 그 사내 그 회사 내에 벤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노100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노100. 그 이노100이라는 그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거기서 뭔가 신성장 사업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내 프로그램인 이노100에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번에 그 식물성 대체 우유, 그 다음에 푸드 업사이클링과 같은 그러한 어떤 정말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실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CJ 제일제당 내에 사내에 있는 이 벤처 프로그램은요, 이 직원들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이 직원들이 혁신적인 그 사업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할 경우에는 약 100일간, 그러니까 3개월이죠. 3개월간 기존 업무에서 손을 떼고 사내 벤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푸드 업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식물성 대체유라는 그러한 그 신사업이 탄생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 푸드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음식을 재활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쌀 가운데 이제 뭐 이 상품성이 좀 부족한 쌀 있잖아요. 알맹이가 깨진 거, 그다음에 색깔이 누런 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뭐라 하죠? 그러한 식품,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약간의 불량품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콩도 있죠. 콩비지 같은 거 다 버리잖아요. 콩비지도 식품의 부산물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깨진 쌀, 뭐 누런 쌀, 또 이렇게 뭐 콩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스낵이나 또 다른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어떤 식품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미와 콩 등의 어떤 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체 우유 사업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축업에서 나오는 그 소에서 우유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현미나 콩과 같은 식물성 재료, 그러니까 이것도 비건이네요. 비건 우유네요, 한마디로. 대체 우유 사업이라고 한다는데요. 이 대체 우유, 그러니까 대체유라고도 하는데 이 사업 역시 앞으로도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건 식품을 이용해서 대체유를 만들거나 어떤 식품의 부산물 또는 어떤 약간의 그 불량품인 그러한 식품들을 이용해서 어떤 또 이렇게 스낵이나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작업, 이것이 이제 정말 또 다른 ESG 경영에 부합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는요,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이 액화수소 운반선의 저장 탱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대단히 또 아주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게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라고 하는데요. 이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즉 LNG선이라고 하죠. 그 LNG선에 들어가는 저장 탱크 기술을 독자적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해요. 이
이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는요, 주로 LNG선, 그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이죠. 그 LNG 운반선에 사용이 되는데, 왜 지금 이 기술이 그 독보적이라고 보냐면은, 그러니까 이 저장 탱크 내부를 영하 253도로 맞춰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만 액화된 수소가 안전하게 저장되어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하려면요, 기체 상태인 수소를 이렇게 고압으로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시켜 저장시키고 그리고 운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저온 상태의 물질을 운반하는 만큼 높은 강도와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 개발로 인해서 수소 선박 시장의 어떤 정말 이제 수소 선박 시장을 선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수소 저장 탱크 분야는 아직까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강자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선점한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형 그 액화수소 저장 탱크는 대량의 수소를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뉴스는 농심이에요. 농심이 투명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농심이 재활용하기로 한 그 플라스틱 병은 투명한 페트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러한 재활용 플라스틱 업체인 그 RH2라는 그런 회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어서 MOU를 맺어서 이렇게 농심 회사 차원에서 이 버려지는 그러한 그 투명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가지고 이 RM, H2와 같은 회사에 그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면 이 회사들이 고품질의 투명한 페트병을 그 재활용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제품으로 재생 페트병 자원 순환 프로세스를 지금 이제 구축을 한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그냥 그 재활용 업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 수거를 해갔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심이 재활용 업체에 그러한 그 투명 페트병을 이제 제공을 하면 이 재활용 업체가 이거를 새롭게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거나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농심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또 제품 생산, 그 재생된 페트병을 가지고 또 제품 생산을 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뭐 100% 순환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원 순환 프로세스의 차원에서 농심이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자, 네 번째 뉴스는요, 롯데케미칼이에요.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수소 펀드에 1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소 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해요. 1억 유로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이 롯데그룹에서는 이제 수소 사업에 어쨌든 좀 매진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소 산업의 어떤 그런 기술 선점을 하고 또 이러한 수소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다섯 번째 뉴스는요, SK케미칼이에요. SK케미칼이 제주 삼다수와 손을 잡고 그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주체는 제주 삼다수예요. 그 제주 삼다수가 SK케미칼의 어떤 우수한 그러한 그 화학적 재활용 페트,
그걸 일명 CRPET라고 하는데, CRPET, 즉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페트병의 패키지를 개발하기로 공동으로 협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그 업체는 사실은 제주개발공사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 제주개발공사에서 국내 생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화학적 재활용 페트, 그러니까 CRPET라고 했죠. 이것을 적용한 그런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가 결국 이제 SK케미칼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CRPET 제품은요,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순수 원료 상태로 되돌려가지고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해중합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된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페트병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서 식품의 용기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6번째 뉴스는요, 이랜드예요. 이랜드는 뭐 우리가 청바지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저가 브랜드로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그 의류 브랜드인데요. 이 이랜드의 그 또 자체 브랜드가 있죠. 스파오에서 친환경 청바지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일명 에코 데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에코 데님, 즉 친환경 청바지로 데님 생산 라인을 전체로 다 바꾸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스파오는요, 2019년도부터 국내 SPA 그 브랜드 최초로 친환경 데님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쭉 생산을 해오다가 현재는 40%의 비중을 가지고 그 데님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오가 생산하는 데님, 그러니까 청바지 중에 약 40%는 친환경 청바지인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을 2022년, 즉 내년까지 해서는 60%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2023년까지는 100%로 100% 친환경 청바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일명 에코 데님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친환경 소재에 대한 어떤 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의류를 만드는 그런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랜드가 이 스파오에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2019년도부터 쭉 그렇게 이 친환경 청바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변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ESG 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그 회사 차원에서 친환경 소재로 바꾸기 위한 그 공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정, 프로세스를 다른 의류 브랜드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파오가 어떻게 해서 에코 데님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게다가 가격도 에코 데님이나 그렇지 않은 청바지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면 소비자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청바지를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ESG 경영을 미리 준비해 왔던 그러한 그 기업으로서 이랜드의 스파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뉴스 브리핑을 마치고요. 제가 또 저녁에는 또 다른 또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